근데 나는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거든. 이게 어느 시점에서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몇 년 후면은 지금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시점이 있거든.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 Be my friend. 저는 항상 그냥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애초에 그냥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되게끔 한다고 생각해요. 장점을 없애는 게 중요해. 장점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해. 사람한테? 사람한테? 단점은 못 없애요. 아, 단점은 못 없어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고,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려고 하는 거지. 제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전화 온다. Be my friend.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근로소득, 불로소득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잖아요. 예.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내가 일하는 소득에 대한 거고, 불로소득은 아니불자 써서 내가 일하지 않는 그 소득을 얘기하는 건데, 불로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투자라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주식 열풍이 되게, 코스피스치도 그 박스권을 돌파해서 막 넘어가고 그러면서 주식 투자도 되게 붐업을 이뤘다가 지금 많이 꺼진 상태잖아요. 뭐 저 또한 주식의 수혜를 많이 받고 실패도 많이 봤지만 주식은 계속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돈이 거기에 많이 묶여 있는 상태긴 해요. 그리고 뭐 사실 그거 주식과 두 번째로는 뭐 이제 자면서도 돈이 벌릴 수 있는 구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수단 중에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근데 불로소득은 아닌 것 같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초에 뭐 사입을 한다던가 뭐 구매 대행을 한다던가 계속 머리에 계속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마케팅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해외 구매 대행을 해서 배대지로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배대지에서 받아서 실제로 고객한테 보내는 데까지 내 그 리소스가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내가 받아서 직접 보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입 같은 경우에 당연히 내가 창고에서 직접 출고해야 되니까 포장도 직접 해야 되고, 송장 붙이는 것도 일이고, 뭐 출력해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사실은 주문이 들어온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걸 발송을 시키고 고객이 받은 다음에 환불이 반품이 없는 데까지가 나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까지 보냈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반품 요구하면은 공정거래법상 무조건 반품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반품하면은 내 공이 다 수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돈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면서도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불로소득의 근본적인 그 의미로서 접근을 하자면 저는 주식 투자 혹은 그냥 이제 그런 근본적인 사업장의 투자, 그걸로서 배당을 받는 그런 활동 자체가 불로소득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인가요? 아, 시장이 터졌을 때. 음, 아, 불로소득은 아니죠. 이것도 노동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 근데 뭐 솔직히 뭐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찍고 있어서 그렇게 일한다는 생각으로 촬영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를 함으로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한번 딱 이렇게 공표를 딱 할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유튜브 하고 있어요 라고 딱 이제 공시 아닌 좀 뭐랄까 좀 사람을 모으고 싶어서 하는 거긴 한데, 지금도 가볍게 얘기하면은 전 이걸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거든요. 여러 사람, 여러 가지 분야들, 제가 평소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하고 여러 인사이트도 나누고, 사업적으로 도움도 받고 싶고, 그냥 단순히 재미로 촬영도 하고 싶고, 차도 좋아하기도 하고, 사업적으로도 관심이 있고. 예, 맞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예. 결국엔 저는 사람이 모여야 돈도 모인다 생각하고, 돈만 쫓아갈 수는 없다 생각해요. 지금은 돈을 쫓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있어야 그 집단 자체가 정말 가치 있는 집단이 된다 생각하고 그 집단이 주는 그 응집력에 대한 그 파워가 있거든요. 예. 당연히 어디든 그렇잖아요. 뭐든 그렇잖아요. 한 명이 아니면 한 5명이 모여 있는 집단하고 100명, 뭐 1000명이 모인 집단하고 그 힘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집단 개개인마다 능력이 뛰어나다? 그럼 더 그 어마무지한 영향력을 내뿜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너무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불로소득에 대한 가장 근본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배당에 대한 그런 주식 투자가 있을 것 같네요. Be my friend. 물가. 사실 물가 체감이라기보다는 인건비에 대한 게 가장 체감이 많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그 프리랜서들이 대부분을 이루다 보니까 딱 그 최저임금에 대한 게 엄청나게 막 와닿고 그렇진 않은데 사실은 진짜 그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임금에 대한 게 가장 많이 와닿는 것 같고 리테일 F&B 시장이면 일수록 뭐 음료 아니면은 그런 이제 요식업 계열일수록 그런 기본적인 고정 지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 뭔가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음료 같은 경우 아니면은 요식업 같은 경우 음식이나 음료를 만들어서 원자재 값이 들어간 상태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상품값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조금 안 좋게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량이 실제로 느는 것도 아니고. 쭉 봐봐. 많이 오르긴 했더라. 이렇게 보면 코스트코 2022년, 2023년 비교. 근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거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다 대형 자산운용사랑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매년 상승해요. 매년 10년 계약인데 거기에 그 가장 큰 명분이 물가 상승률 대비로 임대료가 상승한다. 관리비 또한 그에 맞춰서 상승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체감을 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런 것보다도 한편으로는 물가 상승률에 포커싱을 하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가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화폐 가치가 좀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물건이 비싸진다는 건 그 화폐가 더 많이 쓰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본경제학에서 내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뭐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 뭐 어떤 기업이 있어. 2000년대 초반에 어떤 기업이 모 은행에서 100억을 빌렸어. 그거를 20년 뒤에 그 은행에 갚았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자 20년 전에 100억 그리고 지금의 100억 과연 같을까? 엄청 다르죠. 말도 못하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리스펙이 사라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나는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을 한다고 하면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대출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금이야 여러 가지 이제 개인 부채 비율 때문에 많이 막혔지만 사업자이면 사업자일수록 부채 비율을 높이라는 내가 부채 비율을 높이라고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감당이 가능하고 본인이 분명하게 확실한 비전이 있다고 하면은 부채 비율을 늘려서라도 그 부채를 잘 끌고 갈 자신이 있다면 그게 맞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 그걸 10년 뒤에 상환해.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기회비용으로 5천만 원을 쓰는 거랑 10년 뒤에 5천만 원을 갚았을 때 그 기회비용이랑 같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시작한 돈이랑 10년 뒤에 내가 그 5천만 원을 갚았을 때는 그 5천만 원이 아무렇지도 않은 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화폐 가치도 그만큼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 아까 말한 대로 그것도 물가 상승률 대비했을 때도 5천만 원도 굉장히 낮은 수치의 돈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리스크는 지어야 되는데 그걸 대출로 딱 생각했을 때 대출은 굉장히 필요한 제도거든.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로 사실 이자로 돈을 벌어가는 구조도 있어서
뭐 서민의 등골을 빨아먹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전 세계가 그렇잖아. 은행의 그 돈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뭐 딴 데로 생 건데 사실 이게 딱 주제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야. 그러니까 얻고 싶은 게 있다면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분명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아닌데 이제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절대 없다. 절대 없지. 그러니까 적금이 대출보다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은 근데 이게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직장인 공무원 같은 마인드가 아니라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라도 조금 더 큰 그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이제 위험 요소를 감수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위험 요소를 다 배제하고 난 안정성으로만 가겠다라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관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거든. 이게 어느 시점에서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몇 년 후면은 지금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시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 리스크를 져서 그 리스크를 통해서 무너진다 한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작게나마 새로운 분야를 이제 새로운 대표님하고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또 유튜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도 담아보고 그것도 결국 오프라인 사업이거든. 그래서 그것도 어떤 식으로 좀 오프라인 수익도 공개하나요? 수익도 한번 공개해 봐야지. 그래야지 조금 더 좀 신뢰도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뭐 이제 큰 틀로 얘기하면 그냥 F&B예요. F&B고 리테일 사업인데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떤 뚜렷한 딱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이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저랑 이제 같이 하기로 한 대표님하고도 상권 탐방도 해보고 아이템 그 연구도 해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 좀 다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여기 이디야 랩에 와서 카페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할 겸 여기가 이제 이디야 본사거든요. 그 대표님이 이제 나중에 공개하겠지만 그 카페 기반 베버리지 그런 리테일 사업으로 성장하신 대표님이어서 궁금해서 저도 카페 사업에 조금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좋네요. 여기 사옥인데 카페 사업이 지금도 현실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불가능해. 그래? 완전 좀 안 좋게 생각하지. 안 좋기보다는 그러니까 카페 사업 자체는 너무 지배 구조가 명확하다 보니까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지. 근데 주변에 뭐 20대 30대 여자애들 막 다 카페 하나 차려서 작업실로 쓰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 그게 만약에 수익 목적이 아니라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작업실의 성격이 더 강하다면 상관없는데 진짜 수익 목적이라면 난 절대 말리고 싶어. Be my friend. Get up the course, 야만 하지만 you're ready lost. I'm the one and only boss. 그래서 끝까지 가려고 가려진 흉처럼 내게 추억이고 Do my thing for my fam 말이죠. Where I came from 안 바뀌어도 I ain't do no wrong. Diamonds on my body, 안토록 I got it. 구이 popping lock, 사방이다 관액. Which way to go? I don't know. Be my friend.